뉴저지 한인회에서 개최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첫날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말 동안 동부 지역에 몰아친 눈폭풍에 의해 롱안에서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미국과 뉴저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초보다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변경했습니다. 뉴욕시 기업들은 오는 5월 15일부터 채용 공고 시 연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스 USA 선발 대회 2위 출신 여성이 뉴욕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제작자 조합 PGA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가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많은 한인들이 몰리며 행사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온정의 손길 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떡국 나눔 행사에 수십 명의 한인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으며 이창원 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은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총 300여 명에게 포장용 떡국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떡국에서 고향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한인회의 온정의 손길 펴기 캠페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 우리가 한국에서 있으면은 참 설이라고 또 구정이라고 참 분위기도 좋고 참 가족들도 많이 모일 텐데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뭐 쉬지도 않고 다들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를 느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한인회에서 이런 그 행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떡국 나눠주시고 같이 그런 한국의 그런 정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초부터 온종의 손길 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떡국 나눔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떡국 나눔 행사는 오늘과 설날인 내일 이틀 동안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착순 300명에게 구수하고 맛있는 떡국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해 포장용 떡국을 투고하면 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을 뜻은 이제 가족이랑 같이 모이면서 떡국을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음식을 잘 못 사든가 아니면 떡국을 지금 현재 못 사든가 그래서 우리는 떡국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요. 그래서 오늘 300인분씩 나눌 거고 그다음 내일도 300인분씩 나눌 겁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에 앞서 1월 초 제1차 온정의 손길 캠페인으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앞으로도 계속 온정의 손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이 행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뉴욕시 일원에 폭설이 내려 피해가 속출했으며 특히 롱안에서는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뉴욕시 센트럴 파크에는 8인치, 퀸즈 베이사이드에는 최대 13인치에 달하는 눈이 쌓였고 롱아일랜드는 22인치 이상 눈이 쌓이며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9일 나소 카운티 사요셋에서 눈을 치우던 75세 남성과 53세 남성이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포 카운티 커초구에서는 얼어붙은 수영장에 넘어져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말 동안 메인주부터 버지니아주까지 동부 해안 지역 10개 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항공편 6,000편이 대거 결항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한때 12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동북부 지역 전역이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한 가운데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문을 연 가게들도 매우 늦은 시간에야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문을 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강풍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주민들은 집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상예보관들은 지난 2003년 기록된 보스턴 최대 적설 기록이 경신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자격이 되는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로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30일 브롱스에 위치한 자코비 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비드 확진자들이 처방전 받는 당일 팍스로비드나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경구용 코비드 치료제를 집에서 무료로 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이 조치가 저소득 흑인 지역 중심으로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ame day at home delivery once you receive the prescription. 두 양 모두 뉴욕시 정부와 제휴한 원격 의료 처방약 제공업체 일도 파마시에서 배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비드-19 양성 환자들은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전화 212 코비드19를 통해 문의하면 경구용 치료제를 무료로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뉴욕시의 먹는 치료제 무료 배송 프로그램은 코비드-19에 감염된 중증질환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입니다. 데이브 척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팍스로비드나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아 체내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며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aken for 5 days help stop the virus from reproducing, which reduces the amount of virus in the body and prevents symptoms from getting worse. 30일 기준 뉴욕주 전역 7일 평균 신규 코비드-19 확진자는 8,781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필 머피 주지사도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비드-19의 종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두가 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와 같은 치료제 무료 배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던 이달 초보다 90% 이상 줄어드는 등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닷새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주정부에 따르면 30일 기준 주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78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주일 전에 19,539명보다 약 55% 감소한 것이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일에 91,132명보다는 무려 90%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680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1월 초보다 8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 시민의 75%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국 평균을 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0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03명으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현재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일에 33,459명에 비해 92%나 줄어든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집계하는 전 세계 하루 감염자의 일주 평균치에서 29일 320만 2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5일 전인 24일 343만 3,800명으로 최대치에 닿은 후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한 달 뒤 12월 27일
86만 명이 하루 감염돼 8개월 전의 델타 정점 8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또 한 달도 못 돼 1월 24일 86만 명의 꼭 4배인 343만 명의 하루 평균 감염이 기록됐지만 다행히 닷새 계속 줄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국가별 하루 평균 감염에서 미국은 52만 4,800명으로 직전주 평균치 72만 1,000명에서 2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전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 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해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에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 면제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되고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 가족 방문 사유에 격리 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한 나머지 해외 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검사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 교통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부적정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5일 시설 비용을 자부담하고 2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기업들은 오는 5월 15일부터 채용 공고 시 연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글과 골드만삭스 등의 대기업들은 해당 조례안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회사 고용주는 채용 공고 시 최소급여와 최대급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4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기업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벌금을 물거나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급여 격차 문제 등을 개선하고 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커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조례안을 지난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한 달 동안 거부권을 시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뉴욕에 기반을 둔 골드만삭스 그룹과 구글, 에스티로더 등을 포함한 많은 여러 대기업들이 해당 법 시행이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골드만삭스, IBM, 화이자 등 대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그룹 뉴욕 파트너십 대표 캐서린 윌드는 이 조례안은 절대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라며 대기업들이 모여 해당 조례안의 시행이 연기되도록 법률 및 로비 활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반발에 대해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해 직원별 차별을 없애고 피해 사례를 줄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은 새 급여 규정을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직 조례안 시행에 2달이 넘는 기간이 남았지만 일부 고용주는 이미 지원자들에게 급여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 분석 소프트 회사 텍스티오 아이젠시는 올해 초부터 뉴욕시 외부 채용 정보 카테고리에 급여 정보가 정식으로 추가됐으며 다수의 기업이 채용 공고에 급여 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2019년 미스 USA 선발 대회 1위를 차지했던 여성이 뉴욕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안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2019년 미스 USA 선발대회 1위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해온 30살 체슬리 크리스트 씨가 30일 오전 7시 15분쯤 뉴욕 내 60층 높이 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크리스트 씨는 해당 건물 9층에 거주 중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는 29층 테라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망 직전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이 당신에게 휴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는 짧은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크리스트가 모든 걸 어머니에게 맡기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으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역시 그녀의 사인을 자살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트 씨는 2019년 5월 미스 USA 대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표로 참가해 1위를 차지했으며 흑인 여성으로서는 29년 만에 우승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NBA 출신의 로펌 변호사였던 그녀는 부당하게 처벌받은 수감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무료 변론 봉사활동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코비드 팬데믹의 장기화가 불러온 우울증에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비드-19 바이러스만큼이나 팬데믹의 장기화가 주는 우울과 불안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한다며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오징어 게임이 미국 제작자 조합 PJ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제작자 조합상 PGA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PGA 측은 제33회 시상식을 앞둔 27일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후보로 오징어 게임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배우 조합상에 이어 제작자 조합상 후보에 오른 최초의 비영어권 드라마가 됐습니다. 배우 조합상에서는 대상격인 앙상블 최고 연기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1990년 제정된 미국 제작자 조합상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서 뛰어난 제작 역량을 보인 프로듀서에게 수여됩니다. 올해 시상식은 3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경쟁작은 훌루의 시녀 이야기, 애플 TV 플러스의 모닝쇼, HBO의 석세션, 파라마운트 네트워크의 옐로우스톤입니다. 한편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28일 공개 이후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일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탑 10위에서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 시리즈로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 랭킹 정상에 오른 작품이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의 이 같은 승승장구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60대 아시안 여성이 지난주 브루클린 클린턴 힐에서 길을 걷던 중 노숙자에게 머리와 얼굴 등을 구타당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켓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갑작스런 공격을 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노숙자인 머셀 잭슨을 중호범죄와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잭슨은 중국인이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했고 중국인은 홍역 환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주고 1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롱아일랜드 간호사 2명이 피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 디부오노와 우라로는 허위 백신 접종 기록을 원하는 성인에게 220달러, 어린이에게 85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의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접종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해줬습니다. 검찰은 디부오노의 집에서 현금 90만 달러와 함께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이들은 1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우라로가 무죄를 주장했고 보상금 없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겨울축제 슈퍼볼 올해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갈스가 오는 2월 13일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제56회 슈퍼볼을 놓고 격돌합니다. 램스는 3년 만에 슈퍼볼 진출로 이들의 마지막 우승은 연고지가 세인트루이스였던 2000년이었습니다. 또한 LA에서의 슈퍼볼 개최는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LA 램스는 30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49ers와의 NFC 챔프전에서 접전 끝에 20대 17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앞서 신시내티는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캔자스 시티 치프스와의 AFC 챔프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7대 24로 신승했습니다. 뱅글스로서는 1989년 이후 33년 만이자 프랜차이즈 세 번째 슈퍼볼 진출입니다. 한편 슈퍼볼 챔피언 결정전 못지않게 2022 슈퍼볼 하프타임쇼 출연 뮤지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3일 하프타임 쇼에는 스눕독, 메리 제이 블라이즈, 닥터 드레, 켄드릭 라마, 에미넴과 같은 2000년대 초에 주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힙합 뮤지션들이 총 출동합니다. 이 중 유일한 백인 래퍼인 에미넴을 제외하고 BLM 운동의 영향으로 슈퍼볼 하프타임에도 흑인 일색이라는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펩시콜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슈퍼볼 광고에서 빠지는 대신 하프타임 쇼 후원에 모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볼 하프타임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공연으로 지난해 팬데믹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분당 광고료가 1,100만 달러에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사무원 등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재외선거원 투표 사무원 및 안내, 경비 요원으로 지원자는 2월 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투표 사무원은 본인 여부 확인 후 투표용지 발급 및 투표함 관리 등 투표소 내 근무를 하게 되며 안내 요원은 출입구 등에서 안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비 요원은 투표소 보안과 질서 유지 및 주차 관리를 담당합니다. 시민권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경비 요원의 경우 신체 건강한 남성을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뉴욕 총영사관 제외투표소와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뉴저지 한인회관, 테너플라이 한인 동포회관 등 4곳입니다. 서류 전형 및 전화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하며 일당은 $135와 식대로 $34가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와 뉴욕 총영사관 제외선거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